안녕하십니까. 2021년 2회차 자동차 정비 기사 문제풀이 이 과정 첫 번째 시간 일반 기계공학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중실축에서 동일한 비틀림 모멘트를 작용시킬 때 지름이 ED에서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 E2, 그 다음에 지름 D에서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 E1이라고 하면은 E1과 E2의 관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우리가 탄성 에너지 E라고 하면 E를 우리가 U로도 씁니다. 일반적으로 U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2분의 1 세타 T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탄성 에너지는 저장되는 에너지니까요. 이 축을 T라고 하고요. T는 이 토크의 의미고요. 세타는 각도죠. 탄성 에너지. 비틀면은 이제 각도만큼 비틀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이 에너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면적이에요. 이 면적이 바로 2분의 밑넓이 곱하기 이게 세타, 이게 T죠. 그러니까 2분의 세타 T 결국은 2분의 1 세타 T가 된다는 얘기예요. 탄성 에너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E1이라고 했으니까요. E1 이거는 U1이 되죠. 똑같은 U1 하면은 2분의 1 세타, 자, 세타1 T 이렇게 씁시다. 토크가 같은데 세타는 비틀림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다시 쓰면은 2분의 1 세타라는 것은, 그런데 세타 이코르는 GIP분의 TL이죠. GIP분의 TL이므로 세타 대신에 GIP분의 TL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곱하기 T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의 식은 결국은 GIP분의 T자성L 이렇게 되죠. T자성. 그럼 여기서 뭐가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GLT자성은 일정하다고 보면 IP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IP. 지름 D가 변한다는 얘기는 IP에 있어요. 그 E1 같은 경우는 E1은 D에서 저장되는 에너지 E1일 때 그 E1은 D로 저장되는 거예요. E1은 저장되는 에너지가 D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나머지 이거는 일정하다고 보면은 이거는 지워진다고 보고요. IP는 32분의 파이 D 4성이 되죠. 파이 D 4성분의 1이 되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야? 파이 D 4성분의 32 이렇게 되겠죠. 역수를 취하면은 이게 바로 E1이에요. 이때 D일 때. E2는 U2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2분의 1 세타 2T 이렇게 되는 거죠. 세타에 관한 식은 2분의 1 곱하기 GIP분의 TL 곱하기 T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GIP분의 T자성 L 이렇게 되죠. 근데 이 IP라는 놈이 이제 이번에는 IP라는 놈이 이게 세타 2에서는 D2 ED라고 했죠. ED에서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가 E2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요거를 다시 쓰면 요놈 약분되고요. 이거 다 약분되고 나면은 결국은 IP분의 1이 되는데 IP분의 1은 32분의 파이 이 D를 D가 ED라고 그러죠. 파이 ED 전체의 4성이 되죠. D 4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D 4성이 아니라 ED 전체의 4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풀어내면은 결국은 이거는 없어진다고 보고요. 똑같으니까요. 이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D 4성분의 32가 되는데 이거는 얼마가 되나 봅시다.
D4승분의 1, 이거는 풀면은 D4승분의 1이 되죠. 이거는 상수 개념도 다 같으니까 32파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같은. 그러면은 D4승분의 1, 이거는 얼마야? 16, 2의 4승, D의 4승, D4승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E1 대 E2는 E1과 E2, E1 대 E2 이꼬르는 E1이 얼마예요? E1은 D4승분의 1, E1이 D4승분의 1이고요. E1이 E2는 16 D4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항 외항 곱해주죠. 그러면은 E2 곱하기 D1의 D4승분의 1 이꼬르는 E1 곱하기 16 D4승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E2에 대해서 풀어줬죠. E2에 풀면은 E2 이꼬르는 E1 곱하기 16 D4승분의 1 곱하기 역수를 취하면 D4승 이렇게 되죠. 따라서 16분의 1 E1이 됩니다. 16분의 1 E1 이거예요. 답이 4번. 따라서 E2를 풀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일이 풀 필요 없고요. 문제가 나오면 탄성에너지 두 개는 같고 IP에 대한 부분만 따로 고려하면 되겠구나. 이거 다 떨어져 나간다고 보고요. IP도 8분의 32는 다 떨어져 나오면 순수한 속성이 남아있는 속성은 D에 대한 속성만 남아있으니까요. D4승분의 1과 16D4승분의 1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이 과정을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은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탄성에너지의 E 또는 U 이꼬르는 2분의 1 세타 T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2분의 1 세타 T. 자, 2번 문제. 왕복분포의 과잉 배수 최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배수를 다른 말로는 송출이라고 그러죠. 과잉 송출에 대한 것. 왕복분포의 과잉 송출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펌프가 원래 송출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버돼 가지고 송출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과잉 송출력이에요. 이걸 뭐라 그런가? 여기 이 부분이 뭐다? 과잉 송출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과잉 송출. 배수 곡선의 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잉 배수 최적비 값이 크다. 배수 곡선의 산수가 많으면 과잉 배수의 최적비는 작아진다. 뭐 이렇게. 과잉 배수에 관한 식이 있습니다. 과잉 배수에 관한 식, 송출 변화량이라고 해서 델은 송출 변화량은 원래 기준 행정 용적분의 과잉 배수입니다. 행정 용적분의 과잉 배수. 배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과잉 송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잉 배수. 따라서 우리가 행정 용적을 AL이라고 하면 되죠.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 단면적 곱하기 이게 최적의 개념이죠. 그다음에 과잉 배수가 그냥 과잉 배수. AL분의 과잉 배수. 과잉 배수를 과잉 배수 최적. 과잉 배수 최적. 자, 그래 이런 식이다. 배수 곡선의 산수가 많아지면은 과잉 배수 최적이 값은 최적값이 산수가 많아지면은 산수가 많다는 것은 이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산이 최적이 이 값이 크다. 산수가 많으면은 과잉 배수 산수가 많아지면은 최적의 값이 크다. 그 다음에 배수 최적 B가 크다 그랬죠. 최적과 최적 B는 틀려요. 최적 B. 이 최적 B는 작아질 수가 있죠. 과잉 배수 최적 B가 크다는 것은 유량의 맥동이 작다는 것이다. 최적 B가 크다 그러면은 최적 B 이게 커지면은 유량 맥동이 커지는 거죠. 작다는 게 아니라 크다는 거다.
크다는 거예요. 평균 수량을 넘어서 배수되는 양과 행정용적이 밑에 있죠. 그러니까 곱이 아니에요. 평균 수량을 넘어서 배수되는 양과 행정최적의 곱이다. 과잉배수는 행정최적을 나눴을 때 나타나는 대리라는 송출 변화량이죠. 송출 변화량이 대리다. 변화량. 곱이 아닙니다. 평균 배수량을 넘어서 배수되는 양과 행정용적과의 곱이 아니라 송출 변화량은 과잉배수 최적을 행정용적으로 나눈 값이다. 배수량 변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과잉배수량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곱이란 말 틀렸어요. 과잉배수되는 행정용적분의 과잉배수 최적이 되고 최적 B는 크면 클수록 최적 B가 커지면은 산수가 많으면은 최적 B는 작아지고 과잉배수 최적 B가 크다는 것은 유량의 맥동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배수량을 넘어 배출되는 양을 대리라 그러죠. 양은 어떻게 하면 돼요? 행정용적으로 나눠야 돼요. 나눈 값이다. 나눈 값으로. 곱으로 표시하는 나눈 값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답은 4번 변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배수량 변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과잉배수다. 3번 문제. 주물에 사용되는 주물사의 구비 조건. 통기성이 좋아야 되겠죠. 내화성이 클 것. 내화성은 화학적 변화가 적을 것. 화학적 변화가 적다. 내화학성. 통기성이 좋다. 바람이 잘 통해야 되죠. 열 전도성이 높을 것? 아니죠. 열 전도가 잘 되면 안 되죠. 이거는 주물사인데, 주물사가 열이 전도가 잘 돼버리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샘물하고 서로 열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 전도가 낮을 것. 높을 것이 아니라 낮을 것. 주물 표면에서 잘 이탈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펌프나 통로에서 숨을 쉬는 푹푹 소리가 나는 진동소음이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을 서징이라고 그래요. 서징. 밸브 서징이라든가 뭐 이런 거. 펌프 서징이죠. 유량사의 주기적 변화가, 송출 압력과 유량사의 주기적 변화가 이런 거. 서징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채터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4번의 채터링은 밸브와 스프링 장력이 약할 때, 그럴 때 스프링 장력이 약하면은 스프링 고유 준동으로 인해서 밸브가 열고 닫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소음이 심해지는 이런 채터링 노이즈가 나요. 베이퍼록은 압력이 떨어져 가지고 저압이 되면서 거품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임펠러라든가 이런 임펠러 펜 브레이드 같은 게 날개가 부러진다거나 이럴 수가 있죠. 베이퍼록은 캐비테이션은 방금 이야기했던 압력이 떨어져서 그와 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베이퍼록은 안에 어떤 유체가 끓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끓어서 기포가 발생되면서 압력이 떨어지는 현상.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베이퍼록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다 잘 알아둬야 됩니다. 5번. 코일 스프링의 처짐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코일 스프링 하면은 항상 우리가 식을 하나 유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코일 스프링 델 이코르는 R 세타라고 하죠. R 세타. 여기서 R 곱하기 세타는 뭐야? GIP분의 극관성 모멘트 GIP분의 TL 이렇게 되죠. 또 이거를 다시 쓰면은 R 곱하기 T는 R에다가 곱하기 힘 P죠. RP. R 곱하기 RP. R 곱하기 RP에다가 곱하기 2파이 RN. 2파이 RN이 L이에요. 2파이 RN. 2파이 R이라고 하면은 바로 원둘레가 되고 그게 여러 개 있으면 길이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스프링을 그리게 되면은 이 전체 길이 이거를 갖다 뭐라 한다? 이걸 L이라 합니다. 이건 2파이 RN이 돼요.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지름을 R이라고 할 수 있고요. 권선의 지름을 D라고 하죠. 권선 지름 D라고 하면은, G 곱하기 IP는 뭐예요? IP는 극한성 모멘트, 원둘레니까 32분의 파이 D 4성이 됩니다. 파이 D 4성. 따라서 이걸 다시 쓰면은, 파이파이 날아가죠? 파이파이 날아가고 하면은 32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G 스몰 D의 4성분의 R이 몇 개 남아있어요? 하나, 둘, 세 개 남아요. R 3성, R 3성, PR 3성, 그 다음에 숫자적인 개념은 32가 위로 올라가면서 점프하죠? 그러면은, 곱하기 32, 곱하기 32 이렇게 하면 되니까 32, 30 떨어져 나오고 나면은 64가 되네요. 64 BR 64 BR 삼성 BR 삼성 N 이렇게 파이는 떨어져 나가고 GD 4성분의 64 BR 삼성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봐야 돼요. 빨리 이걸 쓰세요. 코일 스프링의 건수에 반비례한다. 코일 스프링의 건수 N이죠. N에 옳은 것을 물었어요. 비례하고 있죠. 뭐가? 처짐량 대리 비례합니다. N에 비례한다. 두 번째, 코일 스프링의 전단 탄성 개수에 반비례한다. 전단 탄성 개수 요구하고 대하고는 반비례 관계네요. 맞아요. 반비례. 그래서 2번 답이죠. 이건 비례한다고. 코일 스프링에 작용하는 하중의 제곱에 비례한다. 코일 스프링에 작용하는 하중의 제곱에 비례한다. 하중의 제곱 아니죠. 하중 P인데 P의 제곱이 아니죠. 하중에 비례한다. 하중에 비례한다. 하중의 제곱이란 말이야. 틀렸어요. 코일 스프링의 소선 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하죠. 소선 제곱이 아니라 4제곱에 반비례한다. 4제곱에 반비례. 4제곱 반비례. 따라서 우리가 답은 뭐다? 2번이죠.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델 이코르 R 세타라는 식을 가지고 빨리 유도해 놓고 이걸 쳐다봐야지죠. 몇 번 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답이 금방 나오겠죠.